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심포지엄 주제인 지역암센터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 의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전성우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세 분의 연재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나 연구 부분 그리고 이제 진료 부분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김영태 부장님께서 현재 이제 암센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또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특화 사업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네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 하니까 우리 왼쪽부터 해서 김창훈 부산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 부장님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소개받은 김창훈입니다. 이게 아무 처음에 발표 자료랑 이런 거를 전해받지 못해서요. 오늘 제가 올해 암관리사업부장을 해서 뭐 그냥 현장에서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형태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료는 안 봤지만 이전에 이런 유사한 성격의 토론회나 또는 심포지움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토론을 한 적들도 많이 있어서 그때 뭘 했나는 제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한 이슈들 속에서 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 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필수 의료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런 제공 체계를 만들 거냐,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게 별도의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암관리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아까도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병원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주요한 거점 병원에 정부가 시설 투자를 특정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대규모로 했던 적은 별도의 기금인 응급의료기금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설 장비와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명목의 예산을 자체 예산, 국비,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아직도 끊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남수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의 이제 다양한 사업 경험들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유일한 이제 이런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센터가 암센터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초기에 여기에 이제 역량을 다 쏟아부었던 많은 분들의 이제 노고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 예산이랑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근데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뭔가 활로 또는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활로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주요한 이슈였던 공공의료에 암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러면 이게 정부 내에서도 그 하나의 사업 덩어리로 뭔가 큰 정책적인 목표 하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에 있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각 국립대 병원이나 또는 주요한 거점 병원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암센터 소장님 와 계시고 여러 이제 지역에 계시지만 이분들은 그럼 이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그럼 그 위상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시도에 있는 여러 기관들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랑 여러 가지 관심, 정책적 관심이 이전에는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게 가능해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속에 암이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뭐 가능성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병원 내에서 또는 시도 내에서 다수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하나의 이제 어떤 큰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졌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은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영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 지구적 상황에서 진짜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규모 투자 또는 뭔가 기획이라는 이름의 큰 활동들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구질구질한 정책 패키지, 물론 이제 정책은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이게 정부의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힘의 하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럼 그 기획을 막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랑 그러니까 질병,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걸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뭐 공적으로 뭔가 관리 체계랑 지원 체계랑 정보 제공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수는 가지시겠지만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엔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저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무 데서나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라는 이제 말을 했던 거고 공공의료는 굉장히 구질구질했습니다. 이건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공공의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된 거 없이 그 대형 병원에서조차 야간에 수술할 수 없는 다 이제 결국은 수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맴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역 암센터는 어떻게 이제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암과 관련한 이슈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겠죠. 이전에 이제 국립암센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정책과가 있었고 국립암센터가 주요한 정책 지원 기능 그리고 주요한 이제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일부의 협력 기관 정도가 이제 암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써 그리고 시도에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 일부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암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만 하면 되는 구조에서 공공의료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라고 그러니까 필수까지는 아니라도
제공의 어떤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하는 어떤 공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암은 이게 체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암센터 이후에 있는 통합지지센터 마찬가지고요. 생존자 호스피스 센터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의 센터로서 이제 옆에 이제 병렬적으로 붙어 있는 하나의 센터로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이지 지역의 이제 전달 체계랑 어떤 이제 공백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이런 이제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대규모 시설 투자도 어렵고 또 새로운 어떤 진료 체계랑 뭔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지역암센터는 뭘 해야 되겠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십수년 이제 10년도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10년 저희 지난번에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10주년 이렇게 해서 심포지움을 한지도 이제 한 5, 6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본부라는 조직으로 공공부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요한 병원들에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지역암센터는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마 흔적도 없이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한두 분에 있는 정규직 인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있는 계약직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병렬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몇 개의 센터들 부속 센터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 기능, 기획 기능 이전에서 이제 거의 지역에서는 유일한 센터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앞으로는 상당한 위기의 어떤 순간을 만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기획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번 따져본다면 그리고 지금 병원 내에서조차 또는 지역 내에서조차 주요한 센터들 간의 우선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지역암센터는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냐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지역에 있는 암센터가 어떤 형태로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독립센터는 더 이상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협력 체계, 또 지원 체계, 그 의사결정, 지역 내의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그들 중에 우리 것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수직적인 체계로서 기능을 하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소 수평적으로 또는 이제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대한 고민 거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좀 더 지난 시점에서라도 이런 자리들을 할 때 이전에 봤던 분들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적어도 암센터가 이 모습으로 몇 년을 더 가기 위한 굉장히 이제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암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고 더더구나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은 몇 분이 장기간 근무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는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건물이 들어선들 어떤 새로운 사업 내용이 들어선들 할 수 있는 체계를 영원히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늘부터라도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 공공성 관점에서 의료라는 부분이 특히나 이제 암 정책 관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역 암센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사 결정이나 방향성을 이끄는 이런 그런 주체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지원 분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 또는 이제 인력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 암센터의 생존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토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전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경기권역암 생존자 통합지휘센터의 전미선 교수님께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더 무거워져가지고 실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암센터의 후발주자로 그래도 10년은 됐지만 그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지역암센터와 병원의 암센터가 이렇게 함께 운영되는 체계로 가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지속성이나 아니면은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 저희가 지역암센터가 지정받으면서 이제 병원에 뭐 암센터처럼 운영은 됐지만 더 타이틀과 조직이 다시 재구성이 되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는 모양이 돼서 조금 병원 내에서 위상은 괜찮았던 것 같고, 또 그거에 관심 갖는 진료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처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줘서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분들의 여러 보장이 되고 병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경기지역 암센터에서는 시작부터 생존자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해서 그게 마침 이제 그 암생존자 뭐 통합지지센터 사업으로 따로 떨어져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속성이 돼가지고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한꺼번에 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업비가 적었지만 그래도 또 생존자 사업으로 또 애드가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발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방문하는 사람만 하는 거에 저도 항상 고민이 있었고, 저희가 지역으로 연계하고 그래서 권역이라는 이름도 다 붙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폐암 검진 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도 발견은 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는 데는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국립암센터든 복지부에서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재현이 되고 연계되는, 그냥 우리가 수행만 하는 센터가 아니고 그것이 더 나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로 많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자 면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고당센터를 연계하거나 생활체육센터 연계하거나 뭐 프로그램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거기 인프라가 진짜로 미비해서 실제로 환자를 그런 생활체육센터에 보냈는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교육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특히 생존자 팀들은 저희가 보면은 그 팀장님들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요? 뭐 일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더욱더 강화하고 잘해 주셨으면 싶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 면에서는 요즘에 저도 드는 거는 이제 아까 장윤정 선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료 쪽으로 조금 확장이 돼서 뭐 장루 관리 내지는 공공정책 숙과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이루어지면은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좀 더 같이 참여하는 처음부터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좀 병원 사람들 내지는 주변 사람들에도 이게 의미 있고 그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서류도 많이 쌓여서 지금 뭐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 서비스를 병원을 짓는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 디지털화하는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좀 더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생존자 통합지휘센터 사업을 이제 처음 하시면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안착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환자만 할 게 아니고 시스템화로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또 사업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또 추후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북도총회 보건정책과에서 김무재 팀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재입니다. 우리 그 대구 경북센터 선생님이 요번에 그 지역센터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하는데 나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번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그리고 도저히 뭐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래 돼서 오늘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자리에 가지게 됐고 또 지역에서 아까 보니까 14개 시도에 12군데에서 이렇게 지역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교수님들하고도 잠깐 얘기했고 또 직원들 분들 굉장히 젊으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경북의 뭐 의료 현실이라 그러면 현실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는 곳이 대구입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지만은 사실상 경북대 병원, 칠곡 경대병원도 다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구에 상급병원이 5개가 있는데 2개는 말씀드렸고 동산병원, 그리고 카톨릭병원, 영대병원 그래 있습니다.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또 경북은 또 이제 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바다도 있고 또 산지도 강원도 빼고는 가장 많고 벽두대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농경지가 엄청 많고 또 물론 이제 포항이 있고 대구가 있습니다만 자관 뭐 그 정도 한 인구는 한 260만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 예방 사업에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은 검진율도 사실은 전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저건 그 어떤 의료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고 또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1차 병원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1시간 기다려서 1시간 나와서 1시간 받고 또 1시간 가고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 승용차 타고 가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고 또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도 이제 지역별로 쉽지 않습니다. 뭐 하루 있으면 뭐 3번 정도 다니는데 뭐 시간에 쫓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료 체계가 이제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경북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 면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라든지 질병청이라든지 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을 위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생을 살면은 물론 뭐 노인성 질환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그 이외에는 암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암이 걸렸다 이렇게 물론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든 걸렸다 그러면은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진단을 받으면 지역에 있는 2차 병원에서 진단을 받든지 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물론 뭐 1차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2차 병원 가고 뭐 3차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홍남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서울에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죠. 또 뭐 예약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마 생활권이나 어떤 그런 것이 대구 경북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뭐 동산병원이라든지 뭐 영대병원이라든지 뭐 경대병 이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검사를 하고 또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아마 거의 뭐 만족스러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현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센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2차 병원이 나름대로 특화되고 또 이제 뭐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은 암의 특성상 아마 자연스럽게 3차 병원으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뭐 가면 좋겠지만 뭐 금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해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듣고 뭐 진로 장비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잠깐 놀랐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면 언제든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또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우리 지역센터에 바라고 싶은 거는 도민으로서 바라고 싶은 거는 조금 이렇게 암이 걸리면은 사실은 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보통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가난하고 생활이 무절제하고 또 뭐 노동 시간이 길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참다가 보니까 그렇게 발병할 수도 있고 노동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뭐 암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막상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한 사람 앞에 뭐 너는 당신은 뭐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은 어떻게 해,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지역 암센터로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또 무뚝뚝하게 이제 이런 거보다도 좀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뭐 암이 걸리면은 뭐 관계가 좀 단절도 되고 뭐 직장도 좀 저거 해야 되고 잠시 쉬어야 되고 또 금전이 갑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사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암센터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당장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조금 이게 암센터의 영역이냐 아니냐 저도 굉장히 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뭐 내 안 걸렸다고 동네 자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사소한 문제. 물론 치료는 지역의 의사분들께서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신도 하고 뭐 다른 거하고 연계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그 사람의 어떤 그 병 자체 말고 좀 어떤 그런 주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줘서 그래서 좀 비록 내가 어떤 좀 힘든 병에 걸렸지만은 좀 더 나아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었으면 하는 게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뭐 이제 1차 병원 가고 이제 2차 병원 응급실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2차 병원 갔는데 그 당직 의사가 11시 넘었습니다. 이제 CT를 찍고 나서 보고 계속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금방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나서 그 CT를 다시 집에 계시는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CT에 찍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를 불러서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봐서 당신의 상태가 이래 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선생님이 오시면 바로 와서 말씀드리고 이제 외래 시간에 그 병명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서 저는 사실은 그건 오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큰 병원에 가서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다시 다 했었는데 사실은 오진이었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뭐 서비스라 그러면 서비스인데 비록 오진이었지만 그리고 그분이 그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가봐라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었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너무 길었죠.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민 입장에서는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 중화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센터 사업 중에 이제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커버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힘든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넓히고 하는데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황소연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이고요. 암생존자의 일상 복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박피디와 항배를 운영하고 있는 황서윤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지역 암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와 모두 발언에서 관계 부처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꼈고요. 암생존자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암생존자로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치료를 마치고 암생존자가 되었을 때 그때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 치료가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고 젊은 나이에 암생존자가 돼서 앞으로 제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암생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거주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자세한 상담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1시간 정도 영양 상담을 받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었고요. 또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셨다는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초기여서 그런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담 이후로 이용은 못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 권역에 있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홍보하고 있는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2017년도와 비교해보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요일도 다양해져서 암생존자 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생존자에게 꼭 필요한 운동 관리와 영양 교육뿐만이 아니라 수면 위생, 심리 지지, 문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각도로 암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 이를 위해서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하는 남성 암생존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인 신사의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 암생존자 분들은요 특성상 프로그램에 잘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수 있게 사용자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진정성 있게 운영하시는 걸 보니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역량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울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직장인 금요 특강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암생존자들을 위해서 금요일 6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 이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암생존자들은 통합지지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시간대를 조정해서 더 많은 암생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암생존자를 위해 맞춤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울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배려와 따뜻함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한 두 곳 이외에도 전국의 모든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암생존자의 입장에서 늘 감사드리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13개뿐이고 또 모두 대학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암생존자가 편안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에는 지역적, 거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끝난 대부분의 암생존자는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위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을 하는데요. 병원에 가는 일정이 간헐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진단과 치료 시에 힘들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만 가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하는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활성된 줌 교육이 이런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줌을 이용할 때는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이 어려워서 교육 이외에 나눌 수 있는 인간적인 소통과 또 그로 인해 얻어지는 심리적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증가되는 암 유병자 수에 비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건강관리 지원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앙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이외에도 1차 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에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없어서 서울에 계신 암생존자 분들은 통합지지센터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와 주민센터들과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일부러 먼 거리를 와서 참여하지 않아도 내 집 앞, 내 직장 가까이에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참여율의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홍보의 부족입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대부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암생존자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암생존자들에게 닿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암경험자분들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원내의 포스터나 엑스배너 등으로 접할 수가 있지만 그 외 병원에 다니는 암생존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등록을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면 이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과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는 병원이 달라서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이걸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매년 암생존자가 생겨납니다. 암생존자가 되면 암을 겪기 이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이 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낯설어집니다. 암생존자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런칭할 때 초반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그 후에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홍보를 줄여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아닌 매번 새로 나오는 암생존자들을 위해 꾸준하고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인력의 부족입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 대상이 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암생존자를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등록했던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몇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겠지만요. 지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생존자로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지역과 연계해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암생존자 건강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산책로 등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업을 해야겠다는 숙제가 있겠지만요. 암생존자 지지 사업과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암생존자 분들도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더불어 그 지역의 특색까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전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지역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전국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생존자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과 대상의 확대입니다. 거의 모든 센터가 암생존자의 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암생존자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지도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진단을 받을 때 보호자 역시 갑작스럽게 암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암생존자와 보호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심리 지지 프로그램이나 보호자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암이라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같이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암생존자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생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등 가정의 문제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보험 같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암 생존자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암 생존자의 그 투병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가이드를 주는 상담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암 생존자 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피, 땀, 눈물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암 생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예산 증가와 인력 충원이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격려와 칭찬의 말씀 감사드리고 똑같이 제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홍보의 부족, 또 인력의 부족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분 발언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혹시 그 자중에서 앞서 연재나 또는 그 패널 토의자 분들께 질문하실 게 있으면 화두를 한번 던져주시죠. 없으시면 일단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인력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사업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 수행자 역할만 좀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2년이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암센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후속자가 또 오실 거고 마찬가지로 실무자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용이 지속되지가 않으면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지만 이 사업이 이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역암센터는 어떻게 보면 2억이나 3억 그 정도 주는 예산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아메바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을 더 이렇게 넓히기도 어렵고 그냥 있는 사업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점수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윤전 부장님 혹시 이런 이제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 또는 암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모를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지역암센터 재지정 과정을 거치면서 인력과 관련해서 진통을 겪으신 센터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이게 인력의 사업의 수행과 인력의 고용 안정성은 사실 어디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공공 인력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각 사업비에 있는 그 사업비 안에서 인력마저도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늘리는 거는커녕 있는 것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압박 속에 있는 거가 현재 지금 사실인 거고요. 또 이게 국립대 병원은 TO의 관리를 또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부 안에서 그 인력에 대한 TO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아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도 알고 계신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지침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침을 강하게 하면 또 규제 개혁에서 또 이제 그 지침을 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양날의 칼 안에서 그나마 예산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력도 가능하면 고용 안정을 당연히 추구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뭔가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가 현실이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정부 사업에서 예산 꼭지가 기본적으로는 10% 감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년동을 항상 주장하면서 이제 인력비,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인력을 티오를 늘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인건비 증액에 대한 그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옆에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늘어난다라고는 하시는 게 그러니까 생존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역안센터 사업의 꼭지 내부로 넣어버리면은 뭐 기존 인력에서 이 사업만 운영비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병렬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지역암센터 소장님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에서 이 예산을 마련하는 거는 지역암센터 지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가는 거여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업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암센터의 기획팀으로 지원팀이 아니라 기획팀으로 역할을 좀 더 확대하시고자 요청을 드렸던 거는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던가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암센터 예산 자체로 늘리는 것보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마련할 때 새로운 꼭지 형태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암센터 자체 예산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새로운 사업의 이름과 명분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따는 형태가 최근에 이제 방향이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지역암센터 사업과 이제 암관리 사업이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암이 어느 보건의료 정책보다 앞서갔습니다. 지역 단위의 센터를 지정하는 것도 지역암센터가 우리나라의 최초였고요. 암이 그렇게 가면서 독립적인 법이 있고 센터 지정 사업이 있고 지원이 가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다른 센터 사업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데 공공보건의료 회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무슨 기초의료냐 필수의료냐 암은 다 서울로 가서 치료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공무원들한테 듣고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질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정책을 주관하는 선생님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울부짖어가며 저희가 필수 의료에 암을 집어넣게 된 게 사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은 이유는 그래야지만 저희가 암관리 사업의 명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암이 들어가야지 사실 어느 지금 센터 사업도 지자체 매칭 펀드가 가지 않아요.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지역의 계획에 담아가는 것은 현재 암밖에 없습니다. 다른 센터 사업들은 진료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관리 사업의 특성과 암관리 사업의 지역암센터로서 가지고 가는 다른 지금 이제 부대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를 지역암센터 차원에서는 한 통으로 좀 같이 봐주시고 센터 안에서도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주어지는 여러 역할을 좀 잘 아울러서 리더십을 갖고 가져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당연히 예산과 인력과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모든 사업을 다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걸 유지하고 확대하고 안정화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의 그런 어려운 부분 특히 정책을 같이 협의해서 가기 위해 여러 단계 항상 저희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요즘에 줌이 돼서 오히려 더 뵙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니까 더 좋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더 많은 의견을 받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한계에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은 연속성으로 자리가 마련되어져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성 있고 연속성 있게 가야 되지, 한 번에 심포지움을 하게 되면 사실 또 내년에 하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참 그런 게 아마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이제 폭발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그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든 형태를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형태로 이제 살을 덧붙이는 형태로 갈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데 대한 것들이 틀을 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연재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역암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생길 때 그런 지역 의료 불균형, 특히 암 진료에서의 불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암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도는 좋았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상에 조금 실패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역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택 부장님께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주장하신 말씀하신 그런 바들이 현실성 있게 조금 실현 가능성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첫 번째 정책 과제의 목표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과제 제 1순위는 지역의료 충족률 개선입니다. 제가 보기에 건강 보장성 강화보다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합의가 있어서 뭐냐면 전체 의료에서 그 지역 자체 의료 충족이 에서 제일 훼손되는 게 암이라는 것을 또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정책적 착시가 있어요.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암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서 제일 먼저 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좀 다 나중에 문제, 투자 규모는 그때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100억 원씩 해갖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몇 년간 투자 이제 한 번 주고 이제 쭉 왔죠. 운영비 2억 준 건 없는 예산이라고 치고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응급의료와 심내혈관 질환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은 돈, 규모도 암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돈이 투자됐지만 거기에다가 이게 접근성이 요구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선택의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선택성의 면에서는 응급의료의 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은 필수의료에 가깝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기준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의료 전체가 다 필수의료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니까 전체 암 충족이 전체 의료 충족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 충족이 그대로거나 나빠지고 있죠. 매년 이제는 지역마다 1%씩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패러다임 시프트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지표를 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걸 지역암센터가 먼저 이해 당사자가 공유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러니까 이 지역암센터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공유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끝이. 두 번째는 국립암센터가 공유해 줘야 돼요. 정책의 이해관계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거든요. 국립암센터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암센터는 이 성과지표에서 약간 이해 당사자면 자유로워요. 100억밖에 안 줘서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국립암센터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이 지표가 아직까지도 대문짝만하게 홈페이지에 딱 박혀 있는데 이것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제일 먼저 했죠. 제일 중요하고 뼈대는 좋았지만 살이 없어갖고 빈사 상태에 있는 정책이란 말이죠. 이걸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뼈대를 만들어버리면 실제로 살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 것처럼. 그러니까 되살리기가 쉽지 않은 데서 자기 부정까지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모두 추동하려면 첫 번째가 지역암센터의 공유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죠. 심포지엄 때마다 계속 반복 계속 지지배배 우는에게 먹이를 주듯이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어줬다고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정책의 형성은 다 그런 거예요. 이에 지역암센터가 소리치지 않는데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정당성이 얼마나 있냐? 어마어마한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보건의료 정책과제에서 제1번은 지금 우리 시대에 앞으로 21세기에는 지역을 암 충족률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이미 2005년 15년 전에 인식했던 균형 발전이에요. 이 지표가. 그런데 착시가 좀 있어갖고 좀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형 발전 지표는 어느 선진국에서나 강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착시가 있어서 놓친 것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면 지금 정권보다 다음 정권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균형될 발전 지표는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분이 중요합니다. 현실성 이전에 돈 이거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전체 의료비가 130조가 15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작은 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과제로 아젠다화돼 가는 데 있어서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입니다. 실제로 2,500만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2,500만 굉장히 좁은 지역 단일생활권에. 그런데 나머지 2,500만 건은 17개 지역 내지 12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10분의 1 스몰 마켓이에요. 거기서 빅마켓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시장의 구정에 있어서 위에가 결정합니다. 그 지역의 수장과 그 큰 지역이나 이제 큰 지역의 수장과 그겁니다. 큰 금메달을 따질 때 큰 나라의 금메달과 작은 나라의 금메달 똑같은 겁니다. 금메달을 이겨버리면 미국의 금메달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1, 2, 2, 등이 다 금메달 순이야.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지역이 삽니다. 그러니까 거점병원의 육성 전략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의 2005년에 실시한 지역은 뼈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거점 지역을 잘 설정했고 거기에서 지역으로 충족을 목표로 잡아서 그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암을 우선시해서 2005년에 15년 전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접근도 했어요. 재정 기전이 돼 시설과 장비 투자가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한 거예요. 그 투자에 대해서 정책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정직성, 투명성을 보장한다라면 지표가 나빠졌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투자에 다시 그 방향성은 존중하고 투자를 좀 늘리면 되는 거예요. 130조, 150조의 경상의료비에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한번 물어볼까요? 지역암센터 다 와 계시니까 지역 충정도가 지역암센터의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된다에 동의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동의하시면 손, 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하시는 분은 없네요. 국립암센터에서 이 광경을 좀 목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서서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남수 부장님 마지막으로 저기 총평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아니고요. 김용택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좀 덧붙이자면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계속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가진 의문은 정말 지역이 서울 빅5보다 의료 서비스 질이 낮은 거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굉장히 진료 잘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정말 서울 빅5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거냐 궁금해서 제가 공단 자료를 가지고 사망률, 그러니까 수술 후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겉보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동반 질환이 많고 그 다음에 취약하고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수술 받습니다. 저희 경북대학병원 수술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생존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료 잘 받고 생존율 높고 그 다음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설아서 돌아오시죠. 근데 경북대학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수술받기 때문에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률 떨어져 보였지만 그런 것들을 보정하고 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여러 가지 나이, 여러 가지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디가 더 좋았냐고 보니까 오히려 경북대학병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존율 하나만 가지고 의료질을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서울 갔다 오면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서울 갔다 오신 분들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 경북대병원에서 진료하신 분은 정말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가십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국가에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저기 뭐 의료 시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중요해요. 지역 의료 충족률은 주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민이 선택하는 지식이 없든 많든 주민이 선택하는 주민은 전체 의료 이용을 선택하는데 시설과 장비를 보고 와요. 40%가 20%가 의사 우수한 의사 있다라는 걸 알고 오고 나머지 40%는 기타니까 그거 아니라면 사실은 70%가 뭐냐면은 시설과 장비를 보고 와요. 의사가 훌륭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고 그게 어떤 의미를 나눠요. 스몰 마켓과 빅 마켓에서 보면 보세요. 대구 사례를 보시면 첫 암 진단이 89%예요. 외래 84%, 입원 80%.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진료가 진단을 해도 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장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같이 있는 권역에 있는 같은 비슷한 상급종합병원 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시설과 장비에서 결정돼요. 의료 이용이 주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수한 인력이도 홍상수 선생의 연구 결과를 주민이 보지 않습니다. 절대 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국립암센터가 알았어요. 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준 거예요. 암 연구 안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을 국립암센터에 10분의 1도 안 준 거죠. 국립암센터만큼 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경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1분 됐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시포지움을 마치긴 하겠지만 이 자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계속 영위를 하면 좋겠고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소규모 모임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고 단체 사진 촬영 후에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